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OA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정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OA 강의가 다 끝나지 않아서 지금 연결해서 유튜브로 진행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차트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었고, 이 구성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 요소들이 이동할 때, 우리가 차트 서식을 설정할 때 이런 것들의 설정을 어떻게 주는 것인지 여러분들 계속 했었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하셨으면 하는 게, 서식을 여는 방법은 쉽습니다. 이쪽에 디자인 서식 탭에서 범례 가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선택하시고 선택 영역 서식을 눌러주시면 이게 서식이 열리는데요. 이렇게 우측에 서식이 열리는데, 이 서식이 이동할 때 여러분들 여기 범례 옵션을 이동해서 이동하시면 엄청 여러분들이 좀 더 속도를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차트 영역 서식 해가지고 이 각도 3차원 회전 각도까지 줘봤어요. 그래서 X 회전 50도, Y 회전 마이너스 20도까지 해서 여러분들 이 차트 영역 서식에 차트 서식이 회전이 들어갔다는 거죠. 여기서 뒷배경 그라데이션 채우기까지 해가지고 차트 영역 서식의 차트 옵션에서 우리 페인트 통 모양, 이게 채우기 및 선이거든요. 그 탭에서 채우기 확인하시고 그라데이션 채우기 해주시면 이렇게 배경이 그라데이션으로 찬다는 거죠.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기본 가로축과 차트 요소 추가와 차트 필터링 하는 법 조금 더 배웠던 학생들도 있고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있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엑셀에서는 내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말고는 차트 요소가 없을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한 게 딱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 요소를 추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차트 요소는 어디 있냐면 우리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서 차트 요소 추가 들어가 보시면 내가 원하는 걸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로축, 여기 가로축에 대해서 놓고 싶었고 지금 없었던 가로축을 우리가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축 제목 추가하려고 가로축을 만들어 놓고 축 제목도 넣고 싶어서 여기 플러스 버튼에서 차트 요소에서 축 제목 기본 가로 선택해 주시면 시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축 제목을 넣었을 때 여기도 하셔도 되고 축에 가셔서 사실 기본 가로를 추가하셔도 똑같은 기능이 진행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눈금선 추가하셔가지고 플러스 버튼에서 눈금선 들어가서 기본 주 세로 선택해서 새로운 눈금선 차트에다가 여기 보이시죠? 눈금선들 보이시죠? 눈금선들 새로 생기는 거 보이시고, 여기서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이란 게 이 수치들이거든요. 이 데이터 레이블도 우리 데이터 레이블 서식을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 옵션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더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충분히 찾아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선택하는 건 이 데이터 레이블 우측 클릭하면 충분히 되겠죠. 아니면 서식을 열어두고 데이터 레이블 선택해도 이 장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체킹을 함으로써 어떤 데이터 값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레이블도 이렇게 값을 줄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거 외에도 우리 필터 제가 하실 수 있다고 했죠. 표랑 똑같은 필터 값으로 해서 우리 평일값만 보고 싶다. 그러면 평일만 적용하고 적용 누르시면 평일값만 보여요. 그리고 이 플러스 버튼에서 내가 똑같이 플러스 버튼도 마찬가지로 필터가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거 보이지 않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데이터표 보고 싶지 않다, 데이터표 보고 싶다, 체킹, 범례 안 보고 싶다, 체킹 끄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데이터표에서 이것들이 사라지고 데이터표가 사라지고 범례가 사라지고 하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여러분들 차트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는 연습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로 스파크라인입니다. 스파크라인은 우리가 셀 안에 작은 차트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작은 차트를 넣는다는 것은 제일 쉬운 뜻은 추세를 파악하고 분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여기는 이 정도 되는구나 라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스파크라인 기능 활용하면 한 번의 클릭으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텍스트로 입력된 데이터를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봅시다. 아래 보시면 이게 스파크라인입니다. 이게 스파크라인인데 이 값들이 스파크라인 형태로 표시된 거예요. 하나, 둘, 점이 5개 있죠? 둘, 셋, 넷, 5개. 그러니까 우리가 추이가 바로 보이죠. 2030년이 가장 인구가 많네. 여자도 2030년에 많고 남자도 2030년에 많고 제일 작은 곳은 2010년이네. 이렇게 이해된다는 거죠. 이 추이가 한 번에 보인다는 겁니다. 얘네들은 차트처럼 워크시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셀 안에 매우 작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파크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던 총인구 추천 차트 있죠? 추천 차트 마지막에다가 추이라고 우리가 적어볼게요. 추이를 입력해서 칸을 3칸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G2에서 이 추이 칸 G2에서 G5을 다 선택하시고 홈 탭으로 가시고 테두리 눌러서 테두리 모양까지 다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똑같이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 테두리 만드는 이유는 똑같이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데이터가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영역에 B3에서 F5까지 요 영역을 선택하시고 삽입 탭으로 가십니다. 삽입 탭에 보시면 우리 스파크라인 그룹이 보이실 거고 여기 스파크라인 그룹이죠. 스파크라인 화살표를 누르셔서 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의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열의 형태로 누르면 팝업창이 뜹니다. 이렇게 팝업창이 떠요. 팝업창이 뜨는데 이 팝업창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대화성제의 대화의 범위는 B3에서 F5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데이터 넣는 거예요. 데이터 값들 그리고 스파크라인 배치할 위치만 선택해 주면 됩니다. G3에서 G5 G3에서 G5는 앞에서 보셨을 때 이 추이 칸이죠. 자, 그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G3에서 G5 범위가 각 셀 안에 스파크라인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열 모양으로 올라가죠. 간단합니다. 스파크라인 간단해요. 그리고 여기서 지우는 방법은 스파크라인 선택한 상태에서 스파크라인 도구 디자인 탭 그룹에 여기 제일 우측 그룹입니다. 여기서 지우기 선택하시면 원하는 선택한 스파크라인 지우기, 선택한 스파크라인 그룹 지우기가 다 따로따로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우기도 간단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스파크라인은 내가 원하는 스파크라인으로 바로바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스파크라인이 선택된 상태에서 G3에서 G5가 선택된 상태에서 스파크라인 도구, 디자인 탭, 종류 보이시죠? 종류 그룹에서 보시면 우린 기존에 열을 했단 말이죠. 이 열을 선으로 바로 선택해 주시면 선으로 바뀌어요. 선택만 하면 바뀝니다. 자, 그리고 스파크라인 도구 바로 옆에 보시면 디자인 탭에서 종류 옆에 보시면 표시 있죠. 이 표시도 우리가 다 선택해서 넣을 수 있어요. 높은 점, 첫 점, 낮은 점, 마지막 점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여러분들 음수점일 때는 요걸 표시해 달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선택해 보시면 여기 어떻게 변하시는지 보이실 겁니다. 첫 점일 땐 첫 점께 색깔이 변할 거고요. 높은 점일 땐 높은 점께 색깔이 변할 겁니다. 그리고 스타일을 여러분 스타일 어둡게 6번으로 해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쁘게 하시고 싶으신 거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 스파크라인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스파크라인 스타일 그룹에 보시면 여기 스파크라인 스타일 그룹의 스파크라인 색이라고 이렇게 색 모양으로 있는데 색 모양 목록으로 들어가시면 우리 스파크라인의 두께도 바꿀 수 있다. 저는 2와 4분의 1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두께를 두껍게 했어요. 그리고 요 바로 밑에 보시면 스타일 그룹의 표식색이라고 몬드리안 그림처럼 되어 있는 그림이 있어요. 그거 들어가 보시면 높은 점에 대해서 색깔을 따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점을 빨강으로 주시면 이 추위에서 가장 높은 점이 빨강이 될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낮은 점을 녹색으로 변경했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과 녹색으로 스파크 라인이 완성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스파크 라인 여러분들이 잘 해보시고 여러분들 요약예제 필요하신 부분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망의 엑셀이 끝났어요. 엑셀이 생각보다 조금 길고 지루했지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인생 사는데 매우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데이터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그러니까 다시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자료를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여러분들은 훨씬 더 데이터를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한 사람과 정리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은 엄청나게 커요. 시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자, 그건 저는 추천드리고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번 장은 이제부터는 여러분들과 엑셀과 파워포인트 같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이 엑셀과 파워포인트에서 엑셀이라 부분은 다 됐고요. 파워포인트 부분입니다.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부분은 특히 여러분들이 강화돼야 되는 기술이라면 기술이고 나의 능력이라면 능력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은 여러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아니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전체 과정을 가지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될 거예요. 이 프레젠테이션만 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는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진지하게 같이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 특히 프레젠테이션을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키노트라든지 다른 프레젠테이션도 있겠지만 제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이거 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매우 친숙할 프로그램이 될 거고 친숙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부터 여러분들과 처음부터 천천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 만든다. 여러분들 과제할 때 PPT로 만든다 이런 적이 있었죠. 자, PPT로 만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순서대로 PPT 만드셨어요? 어떻게 만들었어요? 자, 대부분 자료 모아야지. 자료 이렇게 모아서 친구들과 자료를 모으고 그 모인 자료를 기본으로 한 프레젠테이션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그냥 1페이지부터 천천히 1페이지 다 만들고 2페이지 다 만들고 3페이지 다 만들고 이렇게 쭉쭉쭉 갔을 거예요. 1, 2, 3, 4, 5.
오늘 제 수업을 들으면 속도는 반 이상 2배 빨라질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더 많아 보이겠지만 이걸 해보시면 이게 훨씬 빠르고 이해도가 높으실 겁니다. 프레젠테이션은 과정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프레젠테이션은 3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주제나 대상이 어떤 건지 파악하고 이 프레젠테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란지 큰 그림을 그려봐요. 그 큰 그림을 그릴 때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준비냐 뒤에 설명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기획이 다 끝나고 나야 여러분들 슬라이드 제작이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해도 충분히 늦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작성한 자료 토대로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연습해야 됩니다. 각각의 방법이 다 있고요. 이 방법을 순서대로 하면 하실수록 여러분들의 프레젠테이션은 말이 되는, 이해가 되는 프레젠테이션이 될 거예요. 당면한, 직면한 이야기일 겁니다. 3, 4학년 때 아니면 졸업하고 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서 만지게 될 프로그램들이고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대부분 어느 회사든지 이런 프레젠테이션으로 여러분들의 보고라든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래서 한 단계씩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단계가 기획 단계입니다. 이 기획 단계는 사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기획을 한다고 하면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기획을 해야 되지? 기획이 뭐지? 어떤 게 기획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죠. 기획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주제라는 건, 자, 여러분들이 매우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주제를 파악하시는 부분이에요. 주제 파악해서 뭐 애플에 대해서 뭐 마케팅 사례를 들고 와라, 이렇게 여러분들 과제를 받았어요. 그럼 애플의 마케팅 사례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시작하는 대부분의 말들은 애플의 CEO는 누구고, 뭔가 CEO가 마케팅에 연결이 돼 있다면 오케이지만 애플의 CEO는 누구고 매출액은 누구고 어떠한 회사가 있으며 어떠한 제품이 있으며 이런 라인업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주제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한 점인 거예요. 왜? 우리는 애플의 마케팅, 잘된 마케팅 사례에 대해서 주제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주제는 마케팅이 잘된 사례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애플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가 안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를 파악할 때는 주제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 주제가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상, 여러분들이 보는 대상, 애플의 CEO를 볼 건지 애플의 마케팅 팀장을 볼 건지 애플의 직원을 볼 건지에 따라서도 해석과 접근이 달라요.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고 가야 돼요. 주제했을 때. 이해됩니까? 주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잡혀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말하고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말하는지가 그 주제에 바라보는 시각이 되는 거죠. 그 시각에 따라 우리는 해석과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러분들이 내가 학생이니까 학생적인 시각으로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매우 평범한 수준의 해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주제 파악입니다. 두 번째는 대상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발표 대상이 누군지를 확인해야 돼요. 발표 대상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몇 살인지 종교가 있는지 국가가 어떤지 경험이 어떤지 가치관, 성향, 환경 매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내용 전달하더라도 어떻겠습니까? 대상에 따라 상호작용도 완전 다르고요. 이해도도 완전히 다르고 공감도 아예 잘할 수도 있고 아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대상을 파악하는 건 여러분들 취업 준비라는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그러면 취업 준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고3한테 하는 이야기, 초등학교 6학년한테 하는 이야기, 어머니한테 하는 이야기가 같을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때요? 같습니까? 하나도 같지 않죠. 근데 여러분들 같은 이야기로 청중이 누군지 생각하지 않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한번 프레젠테이션 발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한테 발표하라고 했을까? 내가 어떤 사람한테 발표하는데 이 내용을 준비했을까? 라는 거죠. 제일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가 학생들이 들으니까 학생한테 발표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준이 어떻겠어요? 수준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이제부터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은 대상을 파악하실 때 이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화해 주셔야 돼요. 제가 듣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고 이 프레젠테이션 준비했다. 듣는 사람이 누구? 교수다. 기업 대표다. 탁과 교수다. 이 회사 마케팅 팀장이다. 마케팅 팀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며 자료를 준비해 봤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미리 밝히세요. 제가 듣는 사람은, 듣는 대상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상황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확인해야겠죠. 교수가 오는지 알고 있는데 교수에 때려서 말하지 않고 회사 마케팅 팀장이 오는 거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맞추지 않고 뭐 타 회사한테 맞춘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상, 누구한테 말할 것인가. 저 애플 회사한테 애플 회사 팀장한테 말하는데 애플 회사가 시가총액이 얼마고 대표가 누구고 이게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거죠. 그 기준 있으면 여러분들 필요 없는 페이지가 바로바로 걸려져요. 그래서 듣는 사람 누군지. 어때요? 다르죠? 여러분들은 한 단계 뛰어넘었어요. 이것만 생각해도 충분히 프레젠테이션의 질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그거 외에도 이제 스토리 구성 그리고 내용 요약 부분입니다. 이제 주제랑 대상 파악이 미리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 스토리 구성, 내용 요약이 여러분들과 뒷부분에 하는 내용입니다. 스토리 구성은 쉬워요. 뉴스라든지 글쓰기 구조 같이 서론, 본론, 결론 형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이 완성이 돼야 돼요. 내가 이걸 왜 준비했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으며 결론은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스토리 구성이죠. 잘 모르겠으면 뉴스 보세요. 뉴스가 어떤 구성으로 가는지 그 형식을 해주시면 틀릴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선 호기심 자극할 수 있도록 주제나 내가 이런 배경상에서 이걸 준비했고, 본론에선 내가 이런 수치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런 근거를 제시한다. 그래서 이런 목표가 있다. 그리고 이 목표가 결론에 나오면서 이 결론에 도달한다. 라고 이야기가 끝나겠죠. 이렇게 스토리 구성이 나와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스토리 구성한 걸 기초로 해서 내용 요약해서 이 구성 자체를 슬라이드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다 해놓고 슬라이드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하고 방식이 다를 거예요. 자, 프레젠테이션은 여러분들한테 이 기초 중에 기초지만 이 감을 실어주지 않고서는 프레젠테이션이 좋은 프레젠테이션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까지 해서 여러분들 프레젠테이션의 제일 처음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프레젠테이션의 좀 자세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